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네이버 증권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약간 목이 조금 갈갈해서 조금 말하다가 이상하게 억양이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거나 할 때는 상승 종목들 위주로 사야 되죠.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상승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로 보고 있고요. 심팩, 에코프로머티, 아시아나, IDT, 하나솔루션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에 화신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토익 스피킹을 치고 왔는데 화신 꿈에서 봤습니다. 어젠지 그저께인지 뭐 모르겠는데 제가 막 회사를 팀도 바꾸고 이렇게 이직하려는 그런 꿈을 계속 막 꿨는데 화신이라는 그런 회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있는 회사에서 화신에서 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어떤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8.28% 금요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혀 뭐 계획하지 않은 종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이 네이버 페이 증권 속에서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종목 분석에 들어와서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되겠죠. 기업 계열을 읽어봅니다. 자, 동사는 체시스인가요? 체시스 앤 바디 파트의 주요 부품을 모듈품 또는 개별품 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다. 네, 제가 자동차 부품 업체 전문이니까 네, 우리 경쟁사 맞는 것 같은데 부품은 다르겠죠. 우리는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동사의 자동차 부품은 체시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멤버, CTBA, 모듈, 바디, F탱크, PNL, 기타 부품은 링크, 프레스품, 차체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앞에는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 조향장치면 핸들 쪽에 이렇게 조정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주요 구성품인 멤버, 컨트롤 암, CTBA 및 차체를 구성하는 퓨엘 탱크, 연료 탱크죠. 예, 차체를 구성하는 연료 탱크, 판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료 탱크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약간 맛이 가고 있다. 세종공업이 굉장히 좋았지만 좀 안 좋아졌다. 세종공업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면 저도 자동차 업계에 계속 있지만 지금 한 13년 됐는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도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향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 회사에 있다가 좀 더 큰 회사로 옮겼습니다. 자, 그때는 돈 걱정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크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글로벌 오토 트레이딩 외 50.41%. 안에 보니까 화신전공도 있고 뭐 이상한 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자사주도 조금 있다. 자사주가 밑에 보면은 2.49%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봤을 때 한 53% 정도 되잖아요. 한 30% 이상 대주주 지분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실적만 잘 나오면 앞으로 뭐 20년, 30년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 정보를 봅니다. 종합 정보를 보고 실적이 이 회사가 괜찮은가. 사실 대세 상승장 때는 실적이 안 나온 애들도 정말 뭐 10배, 20배 날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하락할 때는 실적이 없으면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실적이 있는 애들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다.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다. 코로나 때 너무 안 좋았고 자동차 쪽은 아니죠. 자동차 쪽은 코로나 때 단기적으로 전체 회사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았고 코로나 때 차에서 많이 놀고 하면서 차가 많이 팔렸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중국에서는 핵심 부품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으면서 자동차 생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조금 나빴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팔릴 물량은 가득한데 많이 못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없어서 못 팔았죠. 자,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1조 2천억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네요. 1조 2천억. 네, 코로나 이후에 1조 2천억. 22년에는 1조 6,900억, 한 1조 7천억. 와, 굉장하네요. 올해는 1조 8,700억. 네, 굉장합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는 저도 한 8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회사는 한 2조 정도 합니다. 우리 회사보다 조금 작다. 그래도 비슷비슷하네요. 영업이익도 1,000억,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온다. 와, 900억, 980억.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회사입니다. 순이익률이 5%. 네, 굉장히 잘 벌고 작년 기준 유보율이 2000%, 현금도 굉장히 많고 부채 비율 181%. 좋은 회사인데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해왔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실적도 잘 나오는지 보고 뉴스 공시 내용도 봅니다. 뉴스 공시 내용도 전체적으로 뭐 바쁘면은 쭉 큰 글자만 읽어보죠. 화신 내년부터 신공장 가동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복귀 유공자 대통령 표창에 정서진 화진 대표. 화진 2,400억 투자 미국 조지아 공장. 예, 우리 회사도 미국 쪽으로 넓혀가고 있고 이제 미국 쪽으로 가서 생산해야 된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죠. 자동차 셰시 부품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 파업의 수혜를 받을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우리나라 부품업계 그런 데서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화진 한 1,000억원 아니죠. 한 9,399억원 규모의 현대모비스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 네. 조금 7월 정도부터 약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주가가 뭔가 한 번씩 이렇게 피레침이 들어오다가도 밑으로 쭉 빠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거기까지 모릅니다. 아직 저도 차트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뉴스 공시 내용도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애들은 전자 공시까지도 보는데 전자 공시까지 보면 더 시간이 많이 들고 워렌 버핏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 차를 살 때 그냥 아무 차나 살 거냐 사면은 굉장히 오래 타야 되는데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사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정말 괜찮은 종목들 큰 돈을 들여서 딱 투자를 하죠.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조금 그렇게 해서는 수익 보기도 어렵고 오래 기다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일정 구간 수익 오면은 은행권보다 수익을 높게 먹고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일단 뉴스 공시 내용을 보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느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냐 안 들어오고 있냐 이런 것도 많이 보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 뭐 왕창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 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네, 한 6%,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8%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차트를 또 보는데,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네,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주가가 코로나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화시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좋아졌고 그 이후에 계속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도 확실하게 그 실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종목이든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실적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이쪽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볼까요? 한 10년 정도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정도. 그러면 지금 23년이니까 13년 한 요맘때쯤부터 보면, 자,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상승할 때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니까 11년에서 21년,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날아 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전에도 보면 한 98년도, 한 2008년도,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날아 올렸고, 또 그 다음에 빠를 때는 조금 빨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한 번씩 제대로 올릴 때는 확실하게 올려주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올려준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패턴들도 보셔야 되겠죠. 여기 확실히 올렸을 때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 자, 항상 비슷하죠. 전고점에서 딱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네.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진다.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이 종목에는 있고, 일단 현재도 전고점 맞고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기다가도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나중에 한번 올 때 제대로 올리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번 올렸다가 쳐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여기를 이제 깼을 때는, 전 저점을 깼을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전에 여기 중요했던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였고, 그리고 현재는 그 자리가 지지점이 되고 있다. 이 자리 깨지면 손절자리입니다. 손절자리인데 손절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네, 한번 짧게 투자하실 분은 이 자리가 지금 맥점이다. 맥점. 월봉으로 봤을 때 20월선 이 자리가 지금 맥점이다. 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려주고 가느냐 아니면 계속 올라가느냐, 이 자리에서 빠지느냐, 뭐 요런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아주 단타적으로 투자를 해서 상승하면 어느 정도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고, 하락하면 손절 치는 것도 손절 칠 때는 짧게, 네, 중요한 맥점을 깨지고 내려오면 손절 친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만한 종목이다. 화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목도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시만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네, 다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심팩 보겠습니다. 심팩 왠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한 번만 급등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한 번만 급등했죠.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제가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종합정보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팩은 실적이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근데 얘들은 저도 옛날에
사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조금 화려했던 것 같은데 강하게 올렸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렸던 네, 피레침도 많이 꽂았죠 이렇게. 네, 좋은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ER이 0.39배, 자기 자산 대비해서 0.39배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죠. 1배도 안 됩니다. PER은 그 대신에 돈을 못 버니까 PER은 67배 정도. PER은 굉장히 높다.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네요. 4.61%. 돈이 많은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보율을 보시면 유보율이 한 2000% 된다. 현금 보유율이 굉장히 많고 부채가 별로 없다. 네, 기본적으로 조금 돈은 잘 버는 건 아니지만 뭔가 돈은 많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간다. 자, 집에 어떤 책이 있는데 자,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실전 투자의 비밀, 김영준 지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적 증권사의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하여 12번 이상 입상하였고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 1위, 미래에셋 실전 투자 대회 1위.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몇백억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파산을 한 5번 정도 했는 걸로 아는데 자,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얼핏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주가가 처음에 이렇게 상한가는 아니죠. 상한가를 쳤을 때 투자하는 그런 기법인데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말을 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목차 부분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권 첫 상한가 매매 기법 있네요. 171페이지. 네,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주의사항부터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네, 서투른 매매자라면 몸에 저절로 익힐 때까지 연습 시간을 갖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오전장에서만 매매하고 재진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동평균선 역별 상태에서 나온 상한가는 제외시킨다. 이동평균선이 요거는 거의 뭐 역별인데, 네, 이동평균선이 역별인데, 역별인데 상한가 나왔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가가 생각대로 흐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손절매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법이네요. 바닥권 첫 상한가 공략. 오랫동안 주가가 바닥을 기며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던 종목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바닥에서 나오는 상한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2번이나 3번 연속 나왔는데 최근에 연속 상한가는 그다지 없다. 네, 주식이 항상 비슷하죠. 이 책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책 나온 날짜를 찾고 있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아무튼 내용을 조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닥권 첫 상한가는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노려 이후 단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다. 언뜻 쉬워 보이지만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기법은 리스크가 무척이나 크다. 상한가가 출현했다는 것은 일단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량도 평소보다 훨씬 증가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수량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매도시 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위아래로 시비 효과가 순식간에 오가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동평균선 설정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뭐 이동평균선도 보고 하면서
매매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저항선에 굉장히 상한가가 가서 딱 걸려있다. 그러면 다음날 더 강한 거래량으로 지지선을 만들고 한 발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두 번 상한가 가도 피레침을 꽂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한가 쳤던 종목은 소액으로 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서울식품. 조그만 종목도 이렇게 나와 있네. 서울식품. 이 종목은 갭 상한가가 떴는데, 서울식품은 12%가 넘는 강세로 출발했다. 갭 상한가 나오면서 그 전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갭 상한가 나오면서 출발하여 4포인트 정도 밀렸지만 30분봉이나 5선에서 30분봉상 5선이나 10선을 건드리지 않고 다시 급등이 나온 경우다. 네, 조금 밀려도 5선을 건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상한가 투자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워낙 잘하는 분이시지만, 저 같은 이제 하수들도 차트를 워낙 많이 봤죠. 워낙 많이 봐서 상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급등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5일선 타고 쭉 올라가죠. 여기서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가 뜬 종목은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락해도 가지고 가겠다. 뭐 천천히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돈 많은 회사니까 금방 자빠지지 않겠죠. 일단은 봤을 때 요 자리까지는 저항선이 없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일봉으로 21선을 오르지 못하고 쭉 떨어지고 있지만, 매물이 어느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고 매물이 쭉쭉쭉 퍼져 있죠. 퍼져 있는 매물들은 그렇게 큰 저항선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항상 보시면 되겠고, 상한가가 떴으면 여기 절반, 뭐 강한 애들은 바로 이렇게 갭 상승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절반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 종목 보면은 여기 3분의 1 지점까지도 내려와 있죠. 여기까지도 음봉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분의 1 지점까지도 봐야 된다. 강하게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고요. 저같이 뭐 빠져도 저는 큰 금액으로 안 하니까 크게 걱정이 없죠. 빠지면 뭐 빠지든지 말든지, 저까지 빠지면 또 매수하지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한 5% 10%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오랜만에 굉장히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락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그 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신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는 일단 두 번은 높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요 상한가 갔을 때 사실 금요일날 들어가는 게 정답인 종목이었다. 그렇지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거래량 줄어들고 크게 안 밀린다. 크게 안 밀릴 때 들어가면 또 한 번 더 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이렇게 뜰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확하게 잡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잠잠하던 애가 갑자기 한 방 올렸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거 진짜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디였냐, 그게 여기였다. 여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잠잠하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날리더라. 여기였죠. 여기서 이거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 봅니다 했는데
네, 정확하게 여기서 딱 눌리고, 네, 와, 가더라. 네, 진짜 제가 돈이 굉장히 많고 이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제 가나 보네. 뭐 한 1,000만 원 넣지 뭐. 이래서 그냥 묻어 놨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반인이고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뭐 소액으로 넣었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예, 요렇게 큰 돈 먹는 사람들은 네, 굉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서 없이 화신도 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고 네,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심팩도 보고 했는데 제 유튜브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 무료 소통방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네, 시황도 받아보시고 네, 무료로 조금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